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신민주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대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2000년 5월에 설립된 바이오 기업인데요. 코스닥 시장에는 2002년 8월에 입성했습니다. 피부용 비타민C 신물질인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바이오 화장품, 약모제 등 제조, 판매와 최대 주주인 CM팜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참여해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화장품 원료 등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M팜은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와 함께 무고통 항암제로 개발된 폴리탁셀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오상기 대표인데요. 오 대표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오 대표는 2013년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대표에 선임돼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변호사 출신이 바이오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으로는 최진호 석좌 교수가 있는데요. 최 교수는 연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및 석사, 독일 미넨대학교에서 무기화학 박사과정,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약물 전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SCI급 논문 약 600여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최고기술자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화학과 박사과정을 거친 인물입니다.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코로나19 등 검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제프티와 관련돼서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제프티는 임상 2상, 3상 종료 후 9개월째 우리나라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질병청과 식약처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질병청은 식약처의 사전 검토 의견을 전달받으면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식약처도 질병청이 공식적인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식약처가 팍스로비드나 사비자블린 등 해외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질병청의 긴급 사용 승인 요청 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바이오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외국산에 비해 효능과 안정성이 월등한 국산 치료제에 대한 차별 방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도 등록됐습니다.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산 치료제를 외국산 치료제와 차별하는 것이자 국산 의료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제프티 긴급 사용 승인을 허용할 경우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제프티를 전국 1만 4천여 개 코로나19 및 호흡기 관련 처방 병원에 공급할 예정인데요. 현대바이오 사이언스의 제프티 임상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프티는 다른 치료제와 비교해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중증 이하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다른 치료제와 비교해서 효능도 뛰어나다고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사이언스가 지난 6월 열렸던 미국 세계 최대 감염 및 미생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제프티 임상 2상, 3상 결합 결과에 따르면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증상 개선을 4일 단축했습니다. 제프티는 고위험군에서 증상 개선을 6일이나 단축했는데요. 제프티는 투약 16시간 만에 위약 대조군 대비 14배 높은 바이럴 로드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제프티의 가격도 1인 기준으로 라게브리오가 80만원대, 팍스로비드가 60만원대인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최근 6천에서 7천만 사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시장성은 아직 충분하다는 것이 현대바이오 사이언스 측의 입장입니다. 바이오 업계는 현대바이오 사이언스가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바이오 사이언스가 제프티와 관련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 진출인데요.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서 범용 항바이러스 대 진출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는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와 지난 8월 팬데믹 대비 항바이러스제 등 관련해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한 항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항바이러스제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명령에 따라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 임상부터 임상 이상까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7개 계열 45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정부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데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팬데믹 유발 가능성이 높은 메르스, 변이 및 내성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10개 바이러스를 선정해 전 임상부터 임상 이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바이러스 감염증 중 에이즈, 코로나19, 인플루엔자, C염 감염 등 불과 8개 바이러스 감염증에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제프티의 주 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는 세포 실험 결과 15개 계열 32개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중국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방글라데시와 네팔 등 동남아 지역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댕기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제3세계 국가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프티를 일정 부분 무료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네팔 당국과 제프티를 댕기열 바이러스 치료제로 제공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엔데믹 추세지만 시장 규모는 여전히 거대한데요. 질병청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2020년 280억 달러, 약 36조 원에서 2026년 510억 달러, 약 66조 원 규모가 전망됩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2021년 12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로 긴급 사용 승인되면서 다음 해인 지난해 26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라게브리오 역시 지난해 매출 7조 원을 나타냈습니다. 조코바의 경우 일본 후생성에서 지난해 11월 긴급 사용 승인된 후 4개월간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들이 고위험 환자들만 대상한 것과 달리 제프티는 고위험뿐만 아니라 중증 이하 환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프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 치료도 가능한 범용 항바이러스라는 점에서 국내보다 해외 진출로 실적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는데요. 바이오 업계는 제프티가 긴급 사용 승인으로 해외에 진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백억 원, 중장기적으로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지난해 매출은 78억 원, 영업손실은 264억 원입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갈릴 수 있는데요. 보건당국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현대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